예, 오늘은 주가지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면 주가지수가 어떻게 됐다, 오늘 하루 종합주가지수가 얼마나 올라갔다, 몇 포인트 올라갔다, 몇 퍼센트 올라갔다, 그런 말들을 쓰지요. 이 주가지수라는 것은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만 해도 상장된 종목이 8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내려갔을 텐데, 그것이 이제 평균적으로 올라갔느냐, 전반적으로 올라갔느냐, 또 전반적으로 내려갔느냐, 이제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주가지수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주가지수가 올라갔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종목은 올라갔겠지만 어떤 종목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지수란 본질적으로 일종의 평균입니다. 평균인데, 이게 평균을 내는 게 사실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식 종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주식도 가격이 다르잖아요. 어떤 건 2,000원짜리, 3,000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거 이제 평균을 어떻게 낼 거냐, 라는 게 이제 사실 어려운 문제죠. 전 세계에서 그 주가 지수를 다 사용을 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는 가격 가중평균 지수고요. 두 번째는 시가총액 가중평균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평균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 지수라는 말을 이제 둘 다 여기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다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평균은 아니고요. 이제 가중평균을 사용하는데, 가중평균을 사용할 때는 가중치라는 걸 쓰게 돼 있잖아요. 가중치가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근데 그 가중치를, 가격을 가중치로 쓴다. 그러면 이제 가격 가중평균 지수라고 부르고요. 또 시가총액을 가중치로 쓰면 시가총액 가중평균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가격 가중평균 지수는 가격의 평균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고, 시가총액 가중평균 지수는 시가총액에서 비중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주가 지수는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있죠. 이거는 가격 가중평균 지수입니다. 또 일본에서 쓰는 대표적인 주가 지수죠. 니케이 225도 가격 가중평균 지수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지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미국에서 쓰는 여기 S&P죠.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1000도 있고요. 이거 지수 많습니다. 미국의 그 주가 지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영국의 대표적인 지수는 FTSE인데요. FT가 이게 Financial Times라는 그 신문사입니다. 거기서 작성하는 FTSE 100, 독일의 닥스, 또 일본에 가면 토픽스라는 지수가 또 있습니다. 니케이 225도 있지만 토픽스라는 지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코스피와 이제 코스피 200,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수인데, 이게 다 시가총액 가중평균 지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더 좋기는 시가총액 가중평균 지수가 더 좋습니다.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시가총액 가중평균 지수는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에서 특정 종목이 시가총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비중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형주의 영향이 큽니다. 주가가 비싸거나 또는 주식수가 많거나 대기업인, 규모가 큰 기업, 그런 대형주의 영향이 큽니다. 반면에 가격 가중평균 지수는 가중치가 가격이기 때문에 고가 주식의 영향이 큽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성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지
이제 설명해 보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쨌든 종합 주가 지수, 우리나라에도 코스피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코스피에 투자한다? 코스피라는 건 여러분 이 주가 지수거든요. 주가 지수라는 건 어떤 계산된 숫자에 불과한 건데, 아니 코스피에 투자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스피에 투자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를 내가 말로 써놨는데요. 코스피는 시가총액 가중평균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 투자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코스피에 포함된 모든 종목에 투자해야 합니다. 800 몇 개 종목인데 거기에 다 투자한다는 뜻이고요. 투자를 800개 종목에 이제 분산 투자하는 건데, 문제는 그 투자하는 비중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건데, 그때 이제 각 종목의 시가총액,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또 시가총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전 종목의 시가총액,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한 2천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 18%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그 비중대로 투자하면 된다. 라는 건데요. 그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가 지수에 투자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뭐 코스피에 투자한다, 뭐 코스피 200 또는 뭐 S&P 500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그 주가지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요. 여기 이제 가격, 가중평균지수, 가격을 가중치로 쓴다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종목이 3개 있죠.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기준일 가격이 있고요. 기준일이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현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A라는 종목은 기준일에는 10,000원이었는데 현재는 11,000원이 됐다. 이제 올라갔다는 뜻이죠. 또 B라는 종목은 20,000원이었던 게 그대로 20,000원. C라는 종목은 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5,000원이었던 게 지금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다 이렇게 올라갔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다 올라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걸 알고 싶으면 주가 지수를 계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 주식수가 있는데 요거는 가격 가중평균 지수를 구할 때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가중평균 지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우선 기준일에 가격이 10,000원, 20,000원, 5,000원 있잖아요. 10,000원, 20,000원, 5,000원을 다 더합니다. 그리고 3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냥 평균 나오는 거죠. 그래서 11,667원. 알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 또 현재에도 이거 똑같이 합니다. 여기 11,000원, 20,000원, 10,000원 이렇게 있는데 11,000원, 20,000원, 10,000원. 3개를 더하고 3으로 나눠주니까 이것도 평균 곱바로 나오겠죠. 기준일일 때는 평균적으로 11,667원이었는데 현재에는 그게 이제 13,667원이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네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렇게 구합니다. 요 기준일에 11,667원을 100원으로 환산합니다. 100포인트로 환산합니다. 그러면 요 13,667원 얼마가 되었겠느냐. 예, 요거 이제 비례식을 이용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11,667 대 100은 13,667 대 X라고 이제 해서 그 X를 구하면 되는데, 그 구하는 공식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11,667 분의 13,667 곱하기 이제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7.14포인트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준일 현재는 이제 100으로 환산하자면 이제 100인데 요게 117.14가 되었다. 그러니까 딱 보면 금방 알죠. 100이 117.14가 된 거니까
여러분 17.14% 올라갔다. 평균적으로 올라갔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예, 여기 이제 가격 가중평균 지수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대표적인 가격 가중평균 지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주식수라는 걸 사실 무시하거든요. 무시하는데 그래서 이거 좀 옛날에 개발된 방법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890년대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뭐 컴퓨터도 없고 뭐 계산기도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요즘도 이걸 씁니다. 이제 큰 차이가 없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시가총액 가중평균 지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미국에서 가장 좋은 주가 지수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지수, 또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다 여기에 속합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면 기준일의 시가총액을 구합니다. 여러분 잘 봅시다. 여기 기준일이 있고요. 주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00 곱하기 여기 100, 10,000 곱하기 100. A라는 주식의 시가총액이죠. 주식 가격 곱하기 주식 수를 했으니까. 또 20,000 곱하기 150. B라는 주식의 시가총액이죠. 여기 또 C라는 주식은 5,000 곱하기 200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A라는 주식의 시가총액, 요거는 B라는 주식의 시가총액, 요거는 C라는 주식의 시가총액인데 그 세 개를 다 더하면 500만이 되는데 이게 시장 전체 이제 시가총액이 되겠네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형주의 영향이 크다는 건데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1,000 곱하기 100, 20,000 곱하기 150, 10,000 곱하기 200. 그래서 요게 되는 거죠. 맨 앞에 건 A라는 주식의 시가총액, 두 번째는 B라는 주식의 시가총액, 세 번째는 C라는 주식의 시가총액인데 이거 다 더하면 현재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은 뭐냐면 기준일일 때는 시가총액을 다 더했더니 500만인데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을 다 더했더니 610만이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100으로 환산해 주는 거죠. 요걸 100으로 볼 때 이건 얼마냐? 이걸 찾는 건데 그 구하는 공식은 앞에서도 해봤지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500만 분의 610만 하고 이제 곱을 100을 곱하면 이제 122.02포인트인데 여기 기준일 때는 100포인트였는데 지금 현재는 122포인트가 되었다. 그러니까 22% 올라갔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시가총액 가중평균 지수입니다. 예, 이렇게 뭐 이제 주가 지수를 구하는 거고요. 이제 코스피는 시가총액 가중평균 지수니까 뭐 요 방식을 쓴다라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이 방식은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앞에 그 가격 가중평균 지수보다 더 좋은 방식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물가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화와 서비스 많거든요.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갔는데 평균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가총액 가중평균 지수 계산하는 법을 이해하면 물가지수 계산하는 법, 여러 가지 그 지수들이 있잖아요. 인덱스라는 거, 그 계산하는 법이 다 이런 방식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이해해 두는 거 좋겠고요.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얘기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요. 우선 코스피 어떻게 계산하나 한번 보기로 합시다. 코스피는 기준일을 1980년도 1월 4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100포인트로 정하겠다는 거죠. 그럼 현재는 몇 포인트냐 뭐 이런 건데요. 이걸 구하려면 시가총액을 구하면 됩니다. 1980년도 1월 4일 날은
55조 3천억 원, 뭐 이 정도 됐는데, 뭐 지금은 예를 들면 991조 원 됐다. 이렇게 됐다. 라면, 코스피는 이렇게 구하는 거겠죠. 55.3조 원분의 991조 원. 곱하기 100 하면 1792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지금 현재는 이게 한 2500포인트 뭐 이쯤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시가총액을 구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커졌느냐 라는 걸 이제 구하는 게 시가총액 가중평균지수고요. 코스피는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주가지수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코스피 수익률 계산하는 법. 그래서 내가 이제 수식을 써놨는데, 수식이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앞에서 여러분 본 요 공식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쉽게 요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요거 기준일의 시가총액, 요거는 현재의 시가총액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공식을 이제 이용할 건데, 요거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수식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서는 이제 주식은 두 개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식은 발행 주식수가 Q1, 두 번째 주식은 Q2라고 하자. 또 T기의 가격은 P1T, 그러니까 P1이니까 첫 번째 주식인데 T기의 가격이다, 이런 뜻이고요. P2T는 두 번째 주식인데 T기의 가격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 플러스 1기의 가격, 그래서 P1 T 플러스 1. 또 두 번째 주식은 P2 T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코스피 수익률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T기에서부터 T 플러스 1기.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갔는데, 코스피의 수익률 계산하는 걸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코스피 T 분의 코스피 T 플러스 1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수익률이 나오겠죠.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거와 똑같이 이제 써주면 코스피 T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코스피 T입니다. 그렇겠죠. 제일 앞에 100을 곱해줘야 되겠죠. 100포인트로 뭐 환산해 줄 거니까. 게다가 여기 잘 보시면 P1T 곱하기 Q1은 첫 번째 주식의 시가총액입니다. P2T 곱하기 Q2는 두 번째 주식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럼 요거 다 더하면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겠죠.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두 개밖에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뭐 800개면 800개 다 더하면 되는데 뭐 두 개만 더해도 여러분들 이해하겠죠. 여기 분모는 여기서 요거는 여기 P1 제로라고 써놨는데요. 기준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일의 가격 곱하기 Q1 하면 기준일의 첫 번째 주식의 시가총액이 되겠죠. 두 번째는 기준일의 두 번째 주식의 시가총액 되겠죠. 그리고 분모 다 더하면 요거는 기준일의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앞에 본 것처럼 요거는 기준일의 시가총액 분의 현재의 시가총액, 그다음 100 곱해주면 그럼 T기의 주가지수 코스피 T가 딱 나오겠죠. 알겠죠? 예, 요 수식 그러니까 요 앞에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식으로 써준 겁니다. 그 이제 분자는 또 이렇게 되겠고요. 분자는 이렇게 T 플러스 1기니까 마이너스 이제 그대로 써준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분모에도 100 있고 분자에도 100 있고요. 여기 똑같은 거 있으니까 이거 다 지워버리면 이제 그 다음식 되겠고요. 그 다음식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다시 써준 겁니다. 그 다음식은 여러분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식 한번 이렇게 보시면 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보면 이건 뭐 초등학생들이 하는 산수죠.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 요시까지 이제 왔는데 요식을 이제 잘 보시면 요렇게 요런 확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주식의 수익률이 됩니다. 그럴 것 같지 않나요? P1T 플러스 1 마이너스 P1T는 그리고 P1T로 나눠주면 첫 번째 주식의 수익률 되겠죠. 여기 R1 주식 1의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또 여기 R2가 되겠죠. 네, 두 번째 주식의 수익률이네. 예, 여러분 식 잘 보면 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요렇게 요식을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R1 이건 첫 번째 주식의 수익률입니다. 주식 1의 수익률. R2는 주식 2의 수익률인데 그걸 가중평균이 됩니다. 이런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코스피의 수익률은 첫 번째 주식과 두 번째 주식의 수익률이 각각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거의 평균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평균이 돼야 될 것 같죠. 코스피는 전체고 그 첫 R1과 R2는 이제 부분의 수익률인데 그 부분의 수익률에 뭔가 평균 되겠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평균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포스코리 다 수익률이 있을 텐데 이 800개나 되는 종목의 수익률의 평균인데 평균이 코스피 전체의 수익률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요 가중치가 요거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식의 가중치는 요거고요. 두 번째 주식의 가중치는 요건데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분모는 첫 번째 주식의 시가총액과 두 번째 주식의 시가총액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겠죠. 그거 분해 첫 번째 주식의 시가총액입니다. 그걸 가중치로 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식은 뭐냐면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 중에서 두 번째 주식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이 차지하는 비율 몇 퍼센트 되겠죠. 그걸 가중치로 쓴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이 시가총액 가중평균 지수라는 건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여기 주가지수의 수익률은 개별 종목의 수익률의 가중평균인데 가중치가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요거 앞에서 한 얘기를 말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슬라이드는 여러분 좀 잘 읽어보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코스피에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코스피라는 건 숫자입니다. 그냥 뭐 2,500포인트 이런 숫자인데 아니 그 숫자에 투자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뭐 코스피 200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거기에 투자한다는 건 뭐냐 이게. 주식 그러면 주식인 건 알겠는데 거기 투자한다는 건 알겠는데 아니 인덱스에 투자한다는 건 뭐냐. 인덱스에 투자한다는 건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계산할 때 여기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1등이고 SK 하이닉스 그래서 내가 상위 20개만 뽑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800개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 보기 바라고요. 코스피에 투자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우선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을 다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374조 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117조 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92조 원. 그래서 이렇게 800개를 다 더하면 전체 시가총액은 2,051억 원 1대입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을 다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374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근데 시장 전체는 2,551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로 나누기 한 겁니다.
나누기 하면 18.2% 나옵니다. 예, SK 하이닉스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중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 요겁니다. 삼성전자는 아까 18.2%라고 그랬죠. 요게 18.2% 되는 거죠. 요건 SK 하이닉스인데 몇 퍼센트였죠? 네, 그거 9.7%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0억 원을 투자한다고 보면 10억 원에 18.2% 그래서 1억 8천 250만 원 정도는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10억 원에 또 5,750만 원은 SK 하이닉스에 투자하고 뭐 4,495만 원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하면 10억 원이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쭉 있을 텐데 이게 800개나 이제 있을 텐데 이거 다 담으면 10억 원 돼야 되겠죠. 이렇게 10억 원 투자하면 그렇게 10억 원 투자하면 그건 뭐냐면 그렇게 여러 개 분산 투자하면 그러니까 800개 종목에 투자하는데 이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하면 그것은 코스피랑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10억 원 투자하는데 요런 비중대로 투자하면 그래서 투자 금액은 실제로 이렇게 될 텐데 요렇게 투자하면 요렇게 투자하면 요렇게 투자하면 그 80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게 만든 포트폴리오는 코스피와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3% 올라가면 그 포트폴리오도 3%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코스피가 1.8% 떨어졌다? 그럼 이 포트폴리오도 딱 1.8%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라는 인덱스에 투자한다는 말은 이렇게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코스피에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인덱스에 투자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S&P 500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S&P 500이라는 건 숫자인데 거기에 투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S&P 500은 500개 종목이거든요. 500개 종목에다 투자한다는 겁니다. 분산 투자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비중을 구해서 시가총액의 비중을 구해서 투자하면 그거는 그렇게 만든 500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과 똑같이 움직인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뭐 주가지수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또 주가지수에 투자한다는 것, 인덱스에 투자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잘 알 수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덱스에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코스피에 투자한다는 건 뭐 여러분 800개 종목에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코스피 말고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있는데요. 요건 1등서부터 200등까지로 만들어진 지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투자하려고 해도 200개 종목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200개 종목에 투자하려면 돈 엄청 많아야 됩니다. 우리 같은 뭐 개인 투자자들은 뭐 도저히 할 수 없고요. 근데 이거를 자산운용사들이 그걸 또 만들어서 팝니다. 코덱스 200이라는 거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하나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투자하면 코스피 200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거 말고 또 킨덱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킨덱스 200, 코덱스 200은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사듯이 개별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추정하는 그런 그걸 ETF라고 하죠. ETF라고 하는데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 같은 개인들은 코덱스 200이나 킨덱스 200 걸어야 되겠죠. 우리가 코스피 200을 직접 운영한다 그러려면 이건 돈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관 투자가들이 할 일이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피 200을 운용해서 뭐 킨덱스 200, 코덱스 200 같은 걸 상장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덱스 200과 킨덱스 200에 투자하잖아요. 그럼 코스피 200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움직이게 자산운용사들이 그 일을 합니다.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인덱스 투자 이제 아주 많이 하는데 인덱스 인베스팅이라고 부르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잘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